되게 할 게 많습니다. 오늘 내가 목표한 페이지는 어디까지냐면요. 11페이지부터 어디까지를 할 게 목표냐면 23페이지까지거든요. 11부터 23페이지. 만약에 조금 더 한다면, 진짜 조금만 더 한다면 그러면 28페이지까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우리가 8월 1일 날 7월 30일이죠. 그때 대해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뒤에가 좀 못할 것 같다면 7월 31일 날 길게 좀 수업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그날 저녁 수업이 있는 수업이 있다 그러면 아마 뭐 다른 날을 한번 더 잡아서 수업을 하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한번 날을 잡든지, 어쨌든 이거를 좀 아무리 급해도 막 날림으로 끝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꼭 여기서 얻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오형식의 구조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던 친구들은 되게 알아들을 수, 되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형식의 구조를 알려면 여기에도 나왔지만 오형식의 구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하나 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눈이 부시니까. 오형식의 구조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보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적보어의 정체를 알아야 오형식이 내가 머리에 이해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의하다 말고 이건 오형식 문장이지, 목적어가 나오고 여기 목적보어가 나왔네 하면서 선생님 2주를 쓸 겁니다. 내신에서. 목적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에 명사가 나왔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뭐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왔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나왔네, 여기 이게 한 세트고, 또 하나의 세트는 여기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현재 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 이건 뭐 다 알 거예요, 기본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문제,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크게 이게 한 세트, 요게 한 세트로 나눠져요. 실제로 여기에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to 부정사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목적보에 형용사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은 우리 영어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이 패턴을 알아야 여러분이 영작을 할 수가 있어요. 주관식 선순형 시험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디가 강조되어 있냐면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 동사가, 요 동사가 무슨 동사? 이 동사가 사역동사일 때, 이 동사가 지각동사일 때, 그죠? 요 지각동사일 때 원형 부정사가 나오니까 중학교 때부터 사역동사, 즉 make, have, let 동사 또는 준사역동사라는 이상한 이름이 붙은 help라는 원형 부정사도 오고 to 부정사도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각동사는 뭐도 옵니까? 이게 진행의 의미일 때는 뭐도 올 수 있어요? 현재 분사도 올 수 있고. 이걸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각동사, 사역동사 지금 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중요한 건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걸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직관으로 한번 보고 요걸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명사, 형용사가 나오는 거, 이 세트는 뭐냐면,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원래 무슨 관계에 있었냐면 주어와 주격보어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었으니까 뭘로 바뀌어요? 얘가 목적격 보어로 바뀌겠죠.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를 설명할 때 문법 책들을 보면 목적어를 보충해줘서 목적격 보어래요. 그거는 내가 늘 문법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누가 못하겠습니까? 초등학생도 목적격 보어가 왜 목적격 보어니? 목적을 보충해주니까요. 너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이고, 원래 의미가 뭐냐면 주어와 주격 보어였는데, 우리 주격 보어는 이 형식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형용사가 주격 보어였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면서 얘가 목적격 보어로 바뀐 게 뭐예요? 이게 오형식인 겁니다. 그걸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따라서 여기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는 명사, 형용사가 주격 보어니까 이렇게 to be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이쪽 동사류 두 번째 세트. 이게 두 번째 세트는 뭐냐? 얘와 얘가 주어, 주격 보어 관계가 아니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관계에 있는 놈이에요. 요게 하나 오형식의 특이한 점입니다. 주어 동사 관계에 있었는데
얘가 목적으로 바뀌니까 동사의 힘을 동사가 어떻게 이 앞에 동사에 눌리는 거예요. 자기 동사로서의 위치를 갖지 못하고 뭘로 가죠? 투부정사로 바뀌든지 아니면 원형 부정사. 대부분은 투부정사로 바뀌는데 특이하게 이런 걸로 바뀌는 놈들이 있더라. 주의해라 해서 중학교 때부터 조심한 게 이게 혹시 이건 예외인데 이게 마치 주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직관으로 지금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형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 잘 안 계세요. 여러분이 직관으로 먼저 이해하고 이 기회에 오형식을 완전히 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차이는 뭐냐? 이 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 동사인 경우 모든 일반 동사인 경우에 이게 나오는 거죠. 이 점이 있는 이 차이는 뭐냐면 요 관계가 얘랑 얘 관계가 이 관계가 능동 관계인 경우에는 이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지는 거고 얘랑 얘 주어 동사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관계가 수동 관계인 경우에는 어떻다? 모든 동사 일반이든 사역이든 지각동사든 원칙적으로 과거분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기본.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요걸 한번 요거 직관으로 하나 정리 하나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요걸 일단 이해가 다 된 사람도 있고 저건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신 거니까 나 저건 다 알아 이런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정리 하나 써놓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그냥 써서 머릿속에 거기 책에다 정리하면 안 되고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요. 내가 계속 얘기했죠? 이게 머릿속으로 암기를 해버리셔야 됩니다. 똑같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이거 좀 써보세요 했을 때 못 쓰면 그냥 그러면 다 날라간 거예요. 그냥 빈칸에다가 오형식의 원리를 이렇게 똑같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구구단 같은 거예요. 네, 계속 얘기하지만 다 적었습니까? 1학년에 다 적었어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앞에 와서 앉아. 근데 왜 지각이 두 번 나와요? 지각 동사는 원형 부정사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둘 다 되기 때문에 얘도 올 수 있고 얘도 올 수 있어. 의미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나와요. 이해되겠어요? 네.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지우고 이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지우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뭘로 설명하냐? 거기 나와 있는 책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걸 한번 여기 보세요. 그냥 이게 뭐예요? 제목이 명사 형용사가 오는 경우죠. 맨 1세트 명사 형용사가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녀는 나를 축구 선수로 만들었다. 명사가 오는 경우죠.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했다.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가 오는 경우 이게 보입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180 정도랑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가 오는 경우는 이게 주어 주격 보호, 주어랑 주격 보호 관계에 있던 것이다. 얘가 목적으로 바뀌었으니 얘는 목적격 보호로 바뀌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문장이 있냐면 너무 크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I believe that she is happy. 여러분 책에 있는 겁니다. 이제 안 적으셔도 돼요. 자, 이거는 몇 형식이냐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주어 동사 대절이 목적으로 와 있는 겁니다. 대절이 무슨 절? 명사절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한장 영문법에서 대절 명사절 얘기했죠. 오늘 부하절 할 거예요. 자, 이게 몇 형식입니까? 3형식 문장인 겁니다. 알겠죠? 오늘 부하절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다고. 그죠? 3형식 문장입니다. 목적, 명사절, 대절. 그런데 이렇게 영어에서는요, 이 주어 동사, 얘도 어쨌든 주어 동사잖아. 이렇게 주어 언어기 때문에 수학과는 달리 언어기 때문에 줄여서 하고 싶어요. 말이기 때문에 말로 할 때는 좀 짧게 줄이고 싶은 겁니다. 줄이려면 뭘 없애줘야 돼요? 여기서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건 이 접속사 때문에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접속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생략이 아니라 원래는 생략도 가능하죠. 명사절 이끈 접속사 대해서는 동사의 목적어일 때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아니라 아예 없애주는 거예요. 엘리미네이션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랑 충돌하잖아요. 요걸 이렇게 뭔가를 접속사나
뭔가를 갖다가 생략해줬을 때, 없애줬을 때, 그때 충돌하는 걸 해결하는 게 영문법의 문장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대빵 주어니까 이게 주어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얘가 뭘로 오는 겁니까? 얘가 목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역시 여기 대빵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무엇가 돼요? 뒤에가 웬만하면 투부정사로 바뀐다니까. 투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잘 생략을 해줘요. 얘가 주격보호였죠. 왜 주격보호인지 알죠? 비동사 다음에 나온 형용사니까. 얘가 뭘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목적어여서 목적격 보호로 바뀌는 거. 그래서 내가 내실하면서 모범 독해를 해주면 항상 여기서 끊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녀는이 아니야. 그녀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신할 때 해석 보면 항상 그녀가 행복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녀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주어처럼 해석해 줍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거 한번 보세요.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가 선생님이라고. 똑같이 대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거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충돌하니까 뭐가 돼? 이게 주어, 동사, 대절 안에서 그죠? 주격 보호였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얘가 충돌해서 얘가 힘으로 바뀌니까 동사 다음에 오니까 목적격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얘는 투비가 돼서 생략이 되고 투비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뭐가 돼? 그냥 내려오겠죠. 얘가 목적어가 됐으니까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너무 쉽죠? 알겠죠? 명사, 형용사, 이거는 지금 이게 3형식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형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3형식에서 5형식으로 전환입니다. 여기에 보는 것처럼 5형식은 단문이라고 그래요. 주어동사가 한 번만 나오는 거. 주어동사가 한 번만 나왔는데 마치 주어동사가 두 번 나오는 것처럼 행위 주체가 두 명인 거예요. 믿는 건 나고 행복한 건 그녀죠. 생각하는 건 우리고 선생님인 건 그죠. 이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가 선생님이라고. 이게 5형식입니다. 행위 주체가 두 명 나오는 거. 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됐죠? 자, 그럼 직관은 이해했어요. 우리 1세트는 이해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동사.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신을 위한 문법이잖아. 그럼 내신에서 실제로 쓰이는 게 뭐냐? 내신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거. 그게 이겁니다. 목적보호의 자리에 명사를 쓰는 주요 동사. 이것까지 여러분이 넣어야 여러분이 내신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기본 원리, 미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이제 실제 문제를 풀려면 힘들잖아요. 실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일렉트란 동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 통째로 암기하라고. 우리는 이 책 전체를 그냥 통째로 암기하기 좋습니다. 아, 목적보호의 명사가 나오는 거 일렉트란 동사. 선출하다. 그가 대통령이 되도록 선출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의 의미인데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왜?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좀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는 내가 의사가 되게 했다는데 나를 의사가 되게 했다. 보통 을들이 붙으면 좀 자연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의사가 되게 했다. make란 동사 나옵니다. 그죠? appoint란 동사 지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를 갖다가 그의 비서죠. 비서로 지명했다. 지금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것처럼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온 거죠. secretary, doctor, president처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동사는 얘입니다. 여기에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call이란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나를 이게 뭐예요? 카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호가 되는 겁니다. 카이 선생님. 됐죠? 카이 티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와시냐 계시냐 계속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 가끔 나와요. 와시냐 계시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뒤에가 얘는 불완전이죠. 얘 대은 어때요? 뒤에가 완전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걸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이건 쉬우니까 그러지 이 데이란 단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갖다가 이렇게 하고 써볼까요? on 그라고 할까요? be 여기서 쭉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who is believed 믿어지는 거야. 계속 붙일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쭉 뭐 믿어져? to find 발견했다고 믿어지는 거야. 어떤 거? the ruins 여기까지 쭉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고고학자는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가 나오냐면 have called 여기다가 뭐가 나왔어? has called 명령이 왔습니다. 그죠?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써있어.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the legend 여기다 또 unprecedented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와시냐 대시냐 차냐 그러면 인제 원리를 다 알고 헤맨다고. 그 고고학자 이런 고고학자는 이게 주어져. 그죠?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찾으니까 이게 동사겠구나. 간신히 찾아가요. 그리고 unprecedented 이 단어가 전례가 없는 이란 뜻인데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 주어 동사 전 이렇게 콜 다음에 목적어까지 완벽하네.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로 붙여? 완벽하니까 되시구나 이렇게 고르기 좋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당황하지 마시고 길어도 이제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실은 이 연습하는 거죠. 주어 동사 문장 구조 찾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내신 영어는 문장 구조 찾을 때 그 고고학자가 불렀어요. 콜이란 동사 콜 A, B A를 B라고 부르다 전설 전례가 없는 전설 A를 전례가 없는 전설이다 부른 거잖아요. 여기 A가 없잖아. A가 없으니까 답은 와신 겁니다. 이 콜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이해되겠어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럼 선생님이 모의고사나 여러분 내신에서 문법 나오면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콜 오형식에서 명사 이거 A, B에서 B 얘가 목적어 온 거지 목적어가 아니라. 알겠지?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얘들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선생님 그랬나요? 라는 눈빛으로 날 쳐다본단 말이야. 선생님 속이 터지죠. 이해하겠습니까? 저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명사에서는 콜이란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됐어요? 네, 콜이라는 동사. 네. 뭐 문장을 만들어줘요. Find the Louis. 그 유적을 발견했다고. 그죠? On the site. 그 어디에서? 현장에서. 여기까지가 이 아킬레스를 꾸며주는 거고요. 불렀습니다. 전례가 없는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네. 어디에서? In an interview.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문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때 답이 뭐다? 와시다. 왜? 여기 A가 없다. 콜 A. 그 유적을 발견했다고 믿어지는 그 고고학자는 불러왔습니다. 어떤 것? 유례가 없는, 그죠? 선례가 없는 전설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어디에서? 한 인터뷰에서. 부른 것. 그죠? 그것을. 부른 그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고고학자가 부른 것은 맞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임들은 이름하다 명명짓다예요. 그녀의 애기죠. 여기까지가 목적어인 거야. 그녀의 애기를 존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존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존은 성경에 나온 이름이죠. 요한입니다. 요한. 알겠죠? 마이클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마이클. 어? 마이클은 그 천사죠. 천사. 갑자기 마이클 천사. 그 악마랑 싸우는 천사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냐? 라파엘. 성경에 나오는 이름. 그 종교 기독교 안 믿어도 다 아는 이름이 있는데. 제일 천사. 나 진짜 이런다니까. 가브리엘, 미카엘이 마이클이에요. 미카엘이 마이클. 실은 이런 이름들이 되게 많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어쨌든 피터는 뭐예요? 피터. 베드로죠, 베드로. 자, 어쨌든 계속 갑시다. 선생님은 나중에 혹시 천사가 된다면 미카엘이 되고 싶어요. 미카엘. 왜냐면 막 싸우잖아, 칼 들고. 선생님은 칼싸움 좋아하니까. 선생님 평생 운동이 검도잖아. 그러니까 칼 들고 싸우니까 얼마나 재밌어. 그 디아블로 요즘에 최신판 나왔거든요. 선생님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못 보고 그냥 저거 뭐 화면만 봤는데 거기서 쫙 그 릴리스라고 저기 보스 있어요. 중간 보스. 여자 악마인데 그 여자 악마가 있는 곳에 갔다가 쫙 장막을 깨면서 지옥을 갔다가 천사가 기어들어요. 천사가 이렇게 걸어 들어가요. 쫙 그 스토리 라인상 이렇게 빛의 광희를 떨치면서 감정이 이입돼서 감정이 울컥했잖아. 오 이러면서 저 내 모습 아닌가? 자, 목적보호 자리 형용사를 쓰는 중. 요번에 형용사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명사는 됐죠? 얘는 너무 중요해요. 여기다 뭐라고 쓰시냐면요. 거기다 4대 천왕이라고 돼 있죠. 이거 선생님은 4대 천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4,000번 나온다고 그래서 별말 없어요. 4,000번. 자, 뭐가 있냐면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그녀의 목소리는 어떻게 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지. 내가 행복하게 만들었다. 내가 행복하게 했다. 나를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행복하게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부사가 좋을 것 같지만 부사처럼 안 쓰는 거죠. 마치 이 형식에서 look 다음에 형용사 쓰는 것처럼 똑같이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여기 형용사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와 exciting, interesting 이런 거 있죠. 과거 분사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excited 이런 거. 그녀는 나를 어떻게 침묵한 상태를 유지시켰다는 뜻이에요. 뭐뭐한 상태를 유지시키다. 그대로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나를 침묵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쭉 침묵하게 했다. 뭐뭐한 상태를 쭉 두다.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죠.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는 뭐예요? A가 B라는 걸 발견하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뭐뭇을 알다. 많은 프로그램. 여기도 보면 여기 하나 좋은 예가 나왔죠? 어떻게 돼 있어요? 목적어가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줄일게요. 여기 보면 목적어가 길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길어요? 여기까지 목적어가 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어가 목적보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usefully 이렇게. 알겠죠? 부사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이거 그들은 그 인터넷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기다 S 붙이세요. 틀렸네요. many 프로그램즈죠. 많은 프로그램들이 매우 유용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4개, 얘가 4대 천왕이에요. make, keep, find, leave. 이건 뭐뭐한 상태로 떠나다가 아니라 두다죠. 어떠한 상태로 두다. 그럼 선생님이 강의하다 말고 leave 남았네. 그죠? 그들은 they left. 그죠? they left. 그들은 두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거 여기까지 쭉 어떤 그 마을 한때 아주 굉장히 병성했던 그죠? 미친 듯이 번성했던 모의 중심이었던 그 마을을 목적어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뭐가 나오는 거야? 데저티. 이렇게 나오는 거지. 황폐한 채로 두었습니다. 버려진 채로 두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강의할 때 자 목적어가 여기까지네. 목적보호 예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4대 천왕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시면 그런데 그거 못지않은 게 조금 더 있어요. 컨시더라는 게 있어요. 자 4대 천왕 말고 그 몇몇 과학자들은 AI를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예요. 그죠? 지극히 위험하다 이게 목적 보는 거예요. 얘인데 얘는 그냥 꾸며주는 거니까 같이 보는 거죠. 지극히 위험하다고 위험하게 dangerously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여기다가 요거 한번 써볼까요? 좀 쉬운 걸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 여성은 the woman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얘 조심해야 돼요. 요렇게 안 나오고 수동으로 나와요. 그 여성은 was considered 여겨집니다. 어떻게 여겨지냐면요. 이것처럼 extreme 이런 거 나오고 어쨌든 쉽게 갑시다. 현명하게 얘냐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나중에 토익이랑 토플에도 잘 나와요. 선생님 원리 설명하고 내신과 수능 이런 데 나오는 거 바로 그냥 직접 나가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 설명하고 자 이거는 보세요. 그녀는 여겨졌습니다. 생각되어졌습니다. 현명하게. 그럼 이게 형용사냐 부사냐지?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한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보자마자 가만히 이것만 열심히 봐도 소용없어요. 동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동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형식 동사 리스키, 럼폴턴 있죠? 21개. 거기 그거 암기 안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당하는 건지. 근데 이거는 비동사. 근데 선생님 뭐라고 하냐?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이거 수동태라잖아.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든 원칙적으로. 그러면 얘가 보호가 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 형식에서. 그러니까 이거구나. 현명하게 여겨졌습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얘예요, 얘. 현명하게인데요, 선생님. 현명한이 아니라 왜? 이걸 능동으로 고쳐볼게요. 능동으로 고치면 이건 일반인 주어입니다. 바이 댐이 생략됐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저 considered 여겼습니다.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여자를 the woman 그죠? 그 여성을 그죠? 여기가 뭐냐? wise냐 wise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잖아.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목적보호인데 수동태로 바꾼 거지. 더 woman이 앞으로 가고 be considered가 되고 wise는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wise가 되는 거지. 이게 수동태로 나온다. 컨시더가 수동태로 해서 얘냐 진짜 잘 맞는 거야. 됐죠? 네. 요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도 이건 말이죠. 말이나 진실입니다. 그녀의 말은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메들리 아니에요. 드라이브가 몰고 가다는 뜻이에요. 사이클론 패스는요. 렌더가 원래 주다 제공하다인데 이게 make의 뜻이 있어요. A가 이게 목적어예요. 많은 사람들을 A가 B한 상태로 되게 하다, 뭐뭐한 상태로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make 비슷해요.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뭐뭐한 상태가 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make의 뜻이 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적으셔야 돼. 요즘에 유행하는 게 생겼어. 요렇게. 지금 4대 철학 말고 컨시더 드라이브 랜더만 해줬는데 요즘에 갑자기 유행해. 갑자기 작년부터. 자꾸 물어보네. 뭐가 나왔냐면 C는 created. create라는 단어가 유행해. C는 창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그 발명가는 창조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모든 인간을 all 그죠? all human beings. 이 human beings는 그냥 이 자체가 인간이에요. 인간 뭐 이 비동사가 좀 바뀐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동등한이 이퀄이잖아요. 이거냐 이거냐 동등하게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얘도 똑같은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인데 뭐가 나온 거야? 얘가 아니라 목적보호니까 형용사 얘가 나와야 돼. create라는 동사가 요즘 유행하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지난 시간 거 시험 보면 다 풀 수 있어요? 일형식에서 저기 자체로 자연스러운 동사 그 다음에 자체로 저기 뭐야 수식어가 있어야 자연스러운 동사. 일형식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문법책에서 나오는 일형식 같지 않은 5개, 6개의 동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타자동사, 타동사 같은 자동사. 다 쓸 수 있습니까? 타동사 같은 자동사, A로 시작한 대표적인 동사가 뭐예요? 어프로치예요, 어프루브예요? 어프루브예요, 어프루브. 어프로치는 뭐예요? 거꾸로 자타동사란 말이에요. 자동사 같은 타동사란 말이에요. 그 compete, approve, graduate, apologize 이런 거 쓸 줄 알고 이 형식의 리스키 럼펄턴 쫙 육사 스타필까지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자신 없는데요? 그럼 큰일 난 거예요. 4형식의 4-3동사 진짜 어려웠었죠, 그죠? 공급동사부터 시작해서 그죠? 공급동사가 뭐야? provide, A, B,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거동사, clear, deprive, 라고 남기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거기에 저기 뭐야 leave 같은 거 선생님 동그라미 쳐줬잖아요. 9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선생님 지금. 9페이지가 펴져서 여러분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거기.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내신을 위한 문법 또 4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통째로 암기하세요 그 책. 그냥 문법 진짜.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자, 바뀐다니까 인생이 그냥 무식한데 암기해보라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내일 다음에 오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5형식에서 형용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8개. make, find, leave, keep, consider, drive, render, create 쫙 나와야 됩니다. 이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끝나요.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곱셈 공식 알아요? 시간 좀 줘보세요. 이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근해 공식 도출할 줄 알아요? 근해 공식 도출할 수 있죠? 어떻게 도출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거 a로 빼가지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해가지고 여기 도출하면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요? 이거 도출하면 나오잖아요. 그 도출해서 언제 써먹을 거예요? 시험에서. 암기해야죠. 근데 이건 왜 암기 안 해? 계속 얘기하죠. 이건 그런 거라니까. 근해 공식 같은 거라니까. 방금 이거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목적보호에 동사류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조금 빨리 갈게요. 목적보호에 동사류가 나오는 아이들. 오는 경우. 그죠? 이게 뭐예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가 끊어졌어? 그 다음에 끊어졌어? 아니에요?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오는 경우. make 하나 나왔죠? make는 원형부정사나 그죠? 과거분사가 오는 경우죠? 이 관계가 능동관계일 때는 저기 골치 아픈 거죠? 내가 공부한 거야? 영어를 공부한 거죠? 이 능동수동 골치 아플 때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목적보호잖아요. 여기까지가 목적보호 자리에서 능동수동 골치 아플 때 이건 뭐 너무 쉽지만 뒤에 여기에 여기 목적어가 있잖아. 영어를 공부하다. 이때는 이게 수동이 될 수가 없는 거 이 관계가 목적어가 여기 있으니까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야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내가 영어를 공부하게. 그녀는 내가 어떻게 다치도록 이 수동 관계죠. 목적어랑 목적보호 관계가. 다치다 상처 입다 인저가 다치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런 뜻이랑 같은 거거든요. 운드는 다치게 하다거든요. 이거는 어파티 하면요 냉담함이에요. 냉정함. 그녀의 쌀쌀맞이. 그녀의 냉정함으로 날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본체만지하고 무심하고 냉정함 무관심이야. 알겠죠? 어파티. 무관심으로 나를 상처 입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만한테 그랬어요. 너무 집착했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조금만 그날 무관심하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아 이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커가는 거죠. 자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류가 나오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주어 동사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 원리를 설명하고 원리 알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기대했습니다. 뭘 기대했냐? 그가 영어를 공부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절이죠. 이 대절을 다시 전체가 목적어긴 하지만 다시 분석해 보면 절이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목적어인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줄여볼게요. 줄이는 거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문장 전환은 분사구문도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굉장히 많은 영어 문장의 전환은 줄임말이에요. 말 줄임말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말 줄임말 만드는 법이라고 그러면 쉬운데 문장 전환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슴이 맺혀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말 줄임법이에요. 자, 얘랑 충돌한다니까? 이 원리는 굉장히 큰 원리죠? 힘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사끼리 충돌한다며? expect랑 will study랑. 근데 얘는 expect는 미래의 것을 기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will은 의미상 들어가요. 조동사는. 그냥 날아가요. 나는 기대합니다. 당연히 미래의 것을 기대하는 거니까. 보통 이럴 때 조동사는 날아가요. 의미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study가 뭘로 바뀐다? to 부정사가 된다며. to be는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되지만 얘는 생략할 수가 없잖아. to study는. 그냥 써주는 거야. 아까 to be는 생략해 주시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가 됐고 얘가 목적보호가 된 거예요. 동사가. 여기까지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그리고 이 자체를 분석해보면 이 전체가 목적보호인데 선생님 얘는 뭐예요? 전체가 목적어인데 얘는 투부정사잖아. 투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이 살아있는 준동사잖아. 준동사. 투부정사나 현재분사나 동명사는 바로 동사를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단 말이야. 준, 동사에 준하는 놈이니까. 얘는 여전히 동사로서의 성질이 살아있으니까 목적어. 이 자체에서 목적보호 자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나는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가 영어를 공부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목적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는 거고 아까 전에 우리 처음 직관으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거를 영어의 4만 대왕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배우는 친구들은 시험도 봤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expect A to do. 여기서 왜 중요합니까? expect라는 동사가 나오면 대신 나오든지 이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죠? 러브레터를 써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이게 목적어고 목적보호인데 이걸 다시 분석해보면 이게 동사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고 목적보호 전체에서 이게 뭐야? 그녀에게 그죠? 뭐뭐에게 뭐뭇을 써주다.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4형식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아 이게 전체가 다 목적보호구나. 그리고 이 자체를 분석해 보면 동사로서의 성질 살아남아 있으니까 아 뭐뭐에게 뭐뭇을 써주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그가 여기다가 뭐가 나와요? explain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explain이라는 동사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 줄 것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만약에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은 친구들,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가 설명해 줄 것을.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죠? 그녀에게 뭘 설명해줘? 그 사실을 설명해 줄 것을. The fact.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explain 이렇게 안 쓴다고 배웠잖아. explain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explain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안 해오면 끝난다니까. 지금 영작하려고 배운 거잖아. explain 그러면 expect가 나와있고 explain 준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아 그냥 기대했습니다. 대대하게 기대했습니다. 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나와야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 the fact 이렇게 안 쓰고 the fact하고 얘는 항상 3형식으로만 쓴다고 그랬잖아. to her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안 쓰고 explain은 이렇게 to를 쓰는 애. say, explain, suppose, suggest 그치? propose 그 다음 뭐가 있어? introduce, describe 이런 거 있었잖아. 아니 갑자기 수업하기 싫어졌어. 9페이지 가보세요. 9페이지. 4형식 같지만 9페이지. 4형식 같지만 3형식으로 쓰이는 동사 맨 위에. 거기 좀 고치세요. say, explain, propose인데 suppose로 돼 있어요. suggest예요. suggest. 그
그때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지? 내가 suggest라고 얘기하는데 전 suppose로 돼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 introduce, announce, describe. 이해 되겠어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 거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된다고 밑에 돼 있잖아. 이게 당장 응용 가능하잖아요. 근데 explain 써주고 그녀에게 이렇게 해도. 그 다음 또 실제 우리는 진짜 실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에서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많이 나와요?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그죠? 그가 뭐 해줄 그가 그죠? 어떻게 해줄 거다? 그가 그녀에게 그죠? 아니 설명해 줄 거라고 그죠? 뭐 할까나 얘기할 거라고 그죠? talk 그녀와 얘기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talk with 그 다음에 herself 여기다 밑줄 쳤고 맞냐 틀리냐 이건 뭘 물어보는 거야? 수능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내신에서 이거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게 뭐냐? 제기대명사에 밑줄 쳐 있을 때는 주어를 목적어로 다시 받을 때 주어를 목적어로 다시 받을 때 제기대명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어를 목적어로 다시 받을 때 그러면 그녀가 여기 목적어로 다시 받는 거네. 그녀에게 얘기하다. 근데 그래서 이게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 틀린 거죠. 왜 틀렸습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긴 하지만 이 전체가 목적어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한 게 있잖아. 주어는 he잖아. 이렇게 돼야 돼.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그가 그녀와 그녀에게 얘기를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그녀와 자기 자신과 얘기할 걸 기대했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응용해서 나온다고요. 이 원리를.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 야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에서 얘가 투부정사일 땐 주어 동사 관계 있지. 얘가 주어인 거지. 토크의 주어는 그녀가 아니라 그가 주어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어니까 목적어랑 다르잖아 여기서.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모의고사에서. 시험에 질문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전치사랑 제기대명사랑 대충 같이 쓸 수 없지 않아요? 전치사랑 제기대명사랑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전치사랑 제기대명사랑 아무 문제. 그러니까 토크 위드라는 그래 이게 하나의 동사처럼 되죠. 토크 위드. 자, 아니면 텔러 하세요. 텔. 그죠?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They want 그들은 they want나 wish 그들은 원했습니다. 내가 영어를 공부할 것을. 그 제너럴 그 장군은요 명령했습니다. 명령하다죠. 그 다음에 order A to do 그 병사들에게 앞으로 향해서 진군할 것을. 이 요청하다죠. 묻다가 아니라. 묻다라고 해석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죠? ask A to do 이렇게 나오면 이건 요청하다죠. 묻다는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들은 나에게 옳지 않을지 물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ask가 묻다고 또 이렇게 ask A to do 뭐예요? 요청하다죠. 그리고 이거 cause A to do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그는 내가 거기에 가게 원인을 제공했다 시키다 이 뜻이에요. 게시랑 같은 거 이렇게. 근데 시키다 이 뜻이지만 이걸 만약에 여기다가 make를 썼으면 made를 썼으면 시키다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make have let 동사 안 썼기 때문에 cause니까 to go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사역동사여서 원형부정사가 나온 게 아니라 make have let 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냥 걔네들이기 때문에 원형부정사고 사역동사의 의미가 있죠. 시키다니까 cause가 원인을 제공하다니까. 하지만 make have let 동사 아니고 그냥 투부정사입니다. allow A to do 그들은 허락했습니다. 내가 BTS 콘서트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죠? allow A to do.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본 거 있죠? enable A to do A가 B 할 수 있게 하다. encourage A to do A가 B 할 수 있게 권장하다. convince 그죠? 격려하다. persuade는 convince A to do 설득하다. 게시 이게 시키다라고요. 그는 직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시켰습니까? 아까 코드처럼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시켰습니다. make have let 동사 아니니까 투부정사 써야 돼요. force는 더 강력하죠. 강력하다. 강요하다 얘는 강요하다. 컴펠이나 어블라이즈 A가 B 할 것을 강요하다죠. 그가 역시 시키는데 아예 강요해도 make have 동사니까 투부정사라고. urge는 촉구하다 재촉하다죠. 진짜 많이 나오죠. 트리거도 그렇고 프롬프트도 그렇고 촉구하다 재촉하다. 그들은 촉구했습니다. 그가 머물 것을 여기서 자고가 여기서 좀 머물러 쉬다가 이렇게 머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inspire A to do A가 B 할 것을 갖다가 열망하다. 그죠? 영감을 불어넣다죠. A가 B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다예요. 영감.
그래서 그 선생님은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를 고무시키다, 고무시키다. 우리에게 코평수를 넓게 만들어서 해야지, 그지?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우리를 고무시켰습니다. 자극하다죠. 그가 뭐 하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모티베이트는 동기를 부여하다죠. 어떻게? 그의 국민들이, 그 대통령은 어떻게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어떻게 했어요?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한 겁니다. 리드 A 투두죠. A가 B 하도록 어떻게 유도하다죠. 그들은 내가 유도했습니다. 내 가라고 해석했어요. 자연스럽게. 왜? 주어 동사관계 있으니까 내가 뭘 하도록? anthropology, 인류학이죠. 인류학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데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학문이에요. 외국에서는 인류학을 갖다 공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lead라는 동사가 나오면 또는 encourage라는 동사가 주어졌다, stimulate가 주어졌다, motivate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동사가 motivate가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 뒤에 목적어 만들어주고 목적보호로 이렇게 나와야겠구나. 그죠? 목적보호로 투부정사가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작이 되는 거죠. 이게 4만 대 4만 번 나온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죠. 그 다음 거 목적보호 자리에 원형부정사가 오는 경우 그만할게요. make, have 동사. help일 때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요? 동사 원형과 여러분 책에 있는 겁니다. 현재 분사 원형 부정사와 현재 분사가 함께 오는 경우 이때는 아까 말한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이거 감각동사랑 구분해야죠. 그죠? 이 형식의 looks, stop이랑 구분해야죠. 그죠? 이거랑 감각동사가 아닙니다. 지각동사. look, sound, smell, taste, feel이 아니라 see, look at, watch, notice. 이것도 지각동사예요.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observe, 관찰하다. 이것도 지각동사예요. 알겠죠? listen to, 듣다, hear, feel 이런 거. 따라서 그녀는 봤습니다. 이게 주어고 동사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건너는 걸 봤습니다. 그죠? 어디를? 그 길을. 둘 다 된다는 겁니다. 얘랑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건넌 것을. 크로스는 그냥 건넌 것을 본 거야. 건넌 행위. 따라서 딱 보니까 여기 있다가 잠깐 보니까 애들이 저쪽 가 있는 거야. 이미 건너 있는 거야. 그러면 이미 쟤네 건넜구나. 그 건넌 걸 본 거야. 크로싱은 중간에 본 거야. 도로 중간에서 건너고 있는 중인 거야. 이거는 뭘 봤는지 정확히 몰라. 도로를 건너고 있는 중간에 본 건지 다 건너서 여기 서 있는 걸 본 건지 이제 건너려고 막 준비한 걸 봤는지 그러니까 건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건너는 거 자체 그 행위 자체라면 이거는 그 진행 중인 상태를 강조했을 뿐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것을. 이건 그냥 그가 노래하는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노래하고 있는 중인 걸 들었다. 노래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죠? 대중가요를 갖다가 노래하고 있는 중인 거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건 노래하고 있는 한참 중일 때 그걸 주의 깊게 좀 들은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그들은 느꼈습니다. 빛이 솟구치는 것을 그죠? 어디로? 그들의 몸 위로 진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빛이 몸 속으로 솟구쳐 오는 것처럼 기운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없어서 죽겠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도 여러분 준비하려고 자료 따로 준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잘 공부를 안 해온 것 같기도 하고 어저께 좀 선생님 그 눈치 센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안색이 안 좋아요. 보지 마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어저께 6개월 만에 피부과 가가지고 이 잡티 제거하는 거 한 번 더 했어요. 아프면 이거 하니까 나도 여러분한테 피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내 나이에 어디 예뻐질 일이 있어요? 강의할 때 좀 여러분 보기 좋게 하려고 지금 나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고 보지 마요. 여기 괜히 얘기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 실장이란 분이 은근히 권유하다. 한 달에 한 번 와셔서 미백을 한 번씩 하시죠. 그래서 맥스질 하시죠. 저 시간이 없습니다. 수법이에요, 수법. 그래서 저 수능 때 다시 오겠습니다. 어차피 겨울에 점을 다 뺐는데 이런 거 뺐는데 이게 다시 조금씩 있더라고. 한 번에 안 없어진대. 저는 겨울에 또 가서 5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금씩 노력 좀 하자고. 선생님 여기서만 하지 말고 피부과 간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피부과 좀 통째로 암기 좀 하라고. 자, 목적보호 자리에 과거분사가 오는 경우
과거분사가 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 전체가 목적어니까 여기까지가 그죠? 그리고 이게 주어고 이게 뭐로 있어요? 동사죠. 수동이죠. 그죠? 수동 때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5형식인 경우도. 자, 완벽한 문장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이걸 갖다가 고쳐보자 이거야. 뭘로? 단문으로. 그럼 얘가 없어지면 덕하는 목적격이 따로 없으니까 인칭 대명사가 아니니까 그냥 내려오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will은 의미상 들어간다며. 그 다음에 이게 to be가 될 거 아니야. 이거는 to be는 생략이 될 거 아니야. expect니까. 그치? 생략돼 있으니까 이 페어드가 그냥 나온 거야. 이렇게 to be는 생략돼 있고. 그 차가 수리될 거라고 난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일반 동사지. 이해되겠죠? 이거는 그녀는 하게 했습니다. 그 차가 수리되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 동사죠. 시키다죠. 하지만 일반 동사니까 투부정사 나와야 되지만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수동 관계니까 과거 분사가 나온 거죠. 그녀는 시켰습니다. 그 차가 수리되게 시켰습니다. 이것도 이 그 차가 수리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죠. 얘는 사역 동사죠. 그죠? 그녀는 봤습니다. 그 차가 수리되는 걸 봤습니다. 일반 동사는 그죠? 사역 동사는 지각 동사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일 때? 수동 관계일 때는 다 과거 분사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질문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네. 그래서 5형식 오늘 중요한 거 다 끝냈습니다. 5형식 이야기. 거기 12, 13페이지 쭉 얘기한 거죠 지금. 그죠? 14페이지 한번 넘어가주세요. 14페이지가 동사인 경우에 총정리가 된 경우에요. 동사의 경우에 총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가 일반 동사일 때 요게 여기다 일반 동사라고 써주면 되죠. 그죠? 일반 동사. 그래놓고 미안한데 호프는 지우세요. 호프는 5형식으로 안 쓰여요. 호프는 지우세요. 호프 지우세요. 호프는 지우세요. 네, 호프는 없어요. 잘못 썼어요, 선생님이. 호프는 지우세요. 호프를 쓰려면 want나 wish를 써야 돼요. 여기다 want를 써주세요. want나 wish를 쓰세요. 네, 그 같은 의미예요. 이랬을 때 요게 요 관계가 무슨 관계? 능동 관계일 땐 투부정사. 이게 뭐예요? 4만 대왕이라고 쓰면 되겠죠. 4만 번 나와서 4만 대왕. 그죠? 요 관계가 수동 관계일 때는 뭐 이거든 일반 동사든 뭐든 과거 분사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셔서 예외적으로 사역동사. 이게 예외라고.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어떻게 돼? 주어동사, 목적어에서 능동 관계일 때, 그죠? 수동 관계일 때 나눠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죠? 능동 관계일 때는 원형 부정사. 그죠? 수동 관계, 사역동사는 수동 관계일 때 과거 분사. 지각동사는 원형 부정사와 현재 분사. 수동 관계일 땐 과거 분사. 수동 관계일 땐 다 과거 분사죠. 한눈에 보도록 해줄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안 쉬고 싶은데 그냥 2시간 달리고 싶은데 내 마음이랑 또 여러분 마음이랑 다르잖아요. 5분만 쉬었다가 정말 중요한 문형의 확장. 진짜 하나도 빼놓을 게 없습니다. 좀 끝났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쉽시다.